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자연이 자연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자연 법칙은 불가한 기적처럼 보인다는 점은 알고 있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육감이 이 기적과 흡사하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한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유 없이 떠오르는 직감이나 영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삶의 중요한 순간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소개하는 육감입니다. 이 육감, 즉 직관의 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회를 잡고 위험을 피하며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육감의 기적 13번째 원칙은 육감에 관한 것이다. 다른 어떤 노력이나 요구 없이도 육감을 통해 무한지성과 자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 원칙이 13가지 성공 원칙 중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12가지 원칙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이 원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육감은 잠재의식의 일부로 흔히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불린다. 한편으로는 아이디어나 계획, 어떤 사고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수신기라고도 한다. 내가 아는 것은 세상에는 어떤 힘, 우주 지성이 존재하며 이것이 물질을 이루는 모든 원자 하나하나에 들어있고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 정도다. 이 무한 지성이 도토리를 참나무로 키우고 물이 중력의 법칙에 반응하여 언덕 아래로 흘러가게 하며 낮을 거쳐 밤이 오게 하고 모두 제각각 적절한 자리를 유지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한 성공 원칙들을 통해 무한지성이 열망을 물리적 형태로 바꾸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는 이를 경험하고 실험해보았기에 알고 있다. 지금까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원칙까지 도달했다. 앞의 원칙을 모두 습득했다면 이제 의심하지 않고 이 장의 특별한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셈이다. 앞서 12가지 원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먼저 그것들을 완전히 익히고 나서 이 장의 주장을 믿을지 말지 판단하라. 자기 암시를 통한 인격 형성. 나는 언제나 영웅을 흠모했다. 그렇게 하면 존경하는 인물을 닮으려고 애쓰게 되기 때문이었다. 경험을 통해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방법은 위대한 인물들을 모방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보이고 그들처럼 느끼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믿음을 지니고 내 영웅들을 따라하려고 애쓰자 나는 무척이나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는 큰 능력을 갖게 되었다. 나는 책을 출판하기 오래전 대중 강연을 하기 전부터 내게 감명을 준 9사람을 모방하려고 애쓰면서 성격을 다듬었다. 상상 자문 회의란 이러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상상의 눈으로 이들이 나와 회의 테이블에 착석해 있는 모습을 본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이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를 통솔한다. 물론 나는 지배적인 생각과 열망이 현재의 모습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안다. 깊은 열망이 그 열망을 실현할 방법을 찾게 해준다는 사실도 안다. 자기 암시는 인격을 형성하는데 강력한 요소라는 것도 안다. 아니, 이것이 인격을 만드는 유일한 법칙이다. 내게는 정신의 작동 원리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 다시 말해 인격을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상 자문 회의에서 나는 자문 한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지식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에머슨 씨. 나는 선생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그 자연 법칙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내 잠재의식에 선생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자연 법칙, 선생이 소유한 그 자질이 새겨질 수 있게 해주지요. 나는 상상 속 자문위원들에게 얻고 싶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걸었다. 먼저 그들의 삶을 열심히 조사했다. 몇 달 동안 밤새 연구하자 상상 속 자문들은 매 순간 점점 더 사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개성을 갖추어 나를 놀라게 했다. 이를테면 링컨은 늘 늦게야 나타나서 근엄하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늘 진지한 표정이었고 웃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 회의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바뀌어 나는 그들이 어떤 답을 줄지 걱정되기 시작했고 몇 달간 회의를 중단했다. 무척이나 기묘한 경험이었다. 회의를 계속했다가는 그것이
내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을 것만 같았던 것이다. 내 자문들은 순전히 상상의 소산이었으며 자문회의 역시 내 상상에서만 존재했지만 이것들은 나를 영광스러운 모험의 길로 이끌었으며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창조성을 북돋고 정직하고 대담하게 생각을 드러내도록 용기를 주었다. 영감의 원천에 다가가라. 뇌의 세포 구조 어딘가에는 흔히 육감이라고 불리는 생각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육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런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 물리적 감각 외의 원천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식은 정신이 특별한 상황에 영향을 받을 때 얻어진다. 감정이 일어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육감이 활동하게 되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직전까지 가본 적이 있다면 육감이 초단위로 작용해 사고를 피하게 해주어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나는 살면서 수차례 위급 상황을 겪었다. 그 중에는 목숨이 경각에 처했던 심각한 일도 있었다. 그때 나는 보이지 않는 자문들의 안내를 받아 이 어려움을 기적적으로 극복했다. 상상 속에서 자문회의를 한 이유는 자기 암시를 이용해 내가 바라는 인격적 자질을 잠재의식에 심기 위해서였다. 최근에 나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 나와 내 고객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문들을 끌어내는 것이다. 상상 자문회의를 하면서 나는 내 정신이 육감을 통해 전달되는 아이디어, 사고, 지식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는 무척이나 놀랍다. 육감은 의지로 벗어나거나 마음먹은 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위대한 힘을 이용하는 능력은 이 책에 소개된 다른 원칙을 활용할 때 아주 서서히 찾아온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지에 상관없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여기에서 이 점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의 목적이 부를 일구거나 물리적인 성공을 거두는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한 장을 할애해 육감을 설명한 이유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삶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성공 원칙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썼기 때문이다. 무엇을 성취하든 그 성과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그리고 종착점은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지식을 얻는 일이다. 바로 자신, 사람들, 자연 법칙, 그리고 행복을 인식하고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이다. 육감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용하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육감에 대해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저자가 상상 속에서 자문에 관한 경험을 하는 것이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들은 늘 이런 일을 겪습니다. 책을 쓰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작가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구체화된 나머지 스스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플롯과 대화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육감은 기적처럼 당신을 원하는 인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